네, 잘 들리시죠?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허니님, 유빈님, 고고님, 반갑습니다. OMZN님, 인상님, 안녕하세요. 깔리빠님, 불기둥님, 반갑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무섭게 좀 빠졌죠? 그렇죠. 다소 좀 이렇게 쿵 하면서 어, 장중 저가 1.2%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기술적으로는 여기에 걸려든 거죠. 여기에 걸려들고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지지가 이제 될 겁니다. 네, 1차적으로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 여기가 브레이크가 걸렸죠. 네, 이렇게 꺼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추세선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자, 상방은 그렇죠. 2160포인트. 위로는 2160포인트. 하방은 그렇죠. 여기죠. 여기 변고점 자리죠. 2067포인트. 정확 이 자리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네, 2160포인트에서 이제 변곡점이 나올 것이고 지지선은 1차적으로 2167. 그다음 이제 여기죠. 네, 2017. 네, 최종적으로는 네, 여기 저가 네, 1891. 네, 여기는 이제는 뭐 열려있기는 하지만 뭐 언제든지 이쪽으로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광망님, 개당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열려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에 열려있지만은 위로도 한참 열려있죠. 여기가 열려있죠, 위쪽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어떤 그 투매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급 동향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옵니다. 2690억의 매도, 개인들이 1273억, 기관 1148억 각각 이렇게 매수를 했었고요. 이제 연기금이 매수가 또 들어오죠. 어제 491억 매수, 오늘 436억에 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525억 매도, 개인들이 584억 매수, 뭐 기관들 소폭 34억 매수인데 연기금이 어제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계속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급의 영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건 맞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전히 겸손히 얘기하는 거 2300 돌파 시도는 네, 충분히 나올 것이다. 내년은 2300 돌파가 나올 겁니다. 2300 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고 굉장히 내년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저는 2500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1.9 뭐 이 정도로 나왔죠. 내년 경제 성장률은 2.1.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은 딱 여기가 1%대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뭐 제로 금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이상 한국 시장에 성장 동력이 없느냐?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만도 그랬고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미래가 없는 일본조차도 성장률이 없는데 제로금리인데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죠. 네, 니케이 지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니케이 지수예요. 니케이 지수가 종고점 돌파 시도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해 하는 거죠. 아니, 그래, 미국이야. 사정이 좋으니까 간다 치고, 독일도 종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요. 여기는 경제 성장률이 1%대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만조차는 이미 종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고,
그럼 홍콩 지수는 지금 이 지경이 된 게 시위 때문에 그런다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홍콩보다도 못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상해 종합 주가 지수도 안 좋지만 우리나라가 더 사정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느냐? 아니죠. 겸손히 여기서부터 엄청난 이런 박스권에서도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죠. 네. 뭐 누적 수익률로 보면은 뭐 글쎄요, 누적 수익률 보면 한 2000% 넘게 나왔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냐. 지수를 먼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사실상 지금 현재의 종목의 상황을 봐라.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또는 지금 현재도 좋은 것인가? 좋은데 시장의 어떤 외부적인 정치 세력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점검해 보면은 딱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세터, 조선건설, 기계철강 뭐 이런 쪽, 뭐 금융증권이라든지 어떤 개별주, 테마주라든지 다 이 주가가 다 마찬가지예요. 차트로 보고 들어가면은 버티질 못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차트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누가 여기서 그렇죠. 정배열 좋아하죠. 정배열에서 바닥 찍고 차트 돌려 세워가지고 여기서 딱 들어갑니다. 매수가 딱 들어가요. 여기서 차트 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역배열로 이렇게 떨어지죠. 역배열로 떨어지면 이거 손절입니다. 손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하는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주식은 차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동향, 어떤 철학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오래 길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개인들이 왜 주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그 주식시장을 보면, 주식시장을 딱 보면은 어떤 길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제 뭐 30년 좀 넘었는데 미국의 역사는 뭐 100년짜리 뭐 200년, 300년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코카콜라가 1919년도 뭐 달러당 10뭐 9달러, 40달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코카콜라 주식 자체가.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이런 긴 관점이에요. 1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뭐 미국은 뭐 100년짜리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거를 토막을 내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니, 이 긴 레이스에서 토막을 내려고 수익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 개인들이 당연히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들 있죠, 기관. 여러분들 기관이 주식 아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기관들이 손실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뭐 엄청 수많은 여러 그런 게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 한 가지. 기관은 그 내부 규정상 100이라는 게 있으면
90 이상은 주식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그 중에 90 이상은 주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개인들이 언제 주식시장에 들어옵니까? 사실상 개인들이 주식시장 들어올 때가 언제예요?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상승 시기에 들어오죠. 한참 뻗어나가고 있을 때 들어옵니다. 이럴 때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참 뻗어나갈 때 들어오고요. 뻗어나갈 때 이때 들어옵니다. 이렇게 뻗어나갈 때 이때 딱 들어가고, 뻗어나갈 때 이때 딱 들어오고, 뻗어나갈 때 딱 이때 들어가죠. 그럼 그 개인들이 가입한 펀드 금액 자체가 기관들이, 애널리스트나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 특히 펀드 매니저들이 사기가 싫은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사면 안 되는데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주식의 어떤 장기적인 철학은 저마다의 사람마다 그 공통점 다 똑같은데, 장기 투자 안에서, 가치 투자 안에서 그것을 찾아내게 되면 펀드에 가입하는 돈들은 개인들이 언제 다 몰려요? 완전 대세 상승 시기에 거의 끝자락에서 다 뛰어들죠. 그럼 그거를 펀드 매니저들이 삽니다. 꼭대기에 삽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0%, 30%, 40%, 50% 되는 겁니다. 네, 세훈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이처럼 기관들도 깨집니다. 지금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거품일까? 아니면 주식시장이 폭락이 나올까? 앞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이 나올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어이구, 네, 오늘 네, 시간차로 다들 들어오시네요. 네, 좋습니다. 폭락은 과연 나올까요? 폭락이 나오려면 폭등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폭락이 나오려면요, 반드시 그 전에 폭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안 좋은 상황에서 폭락이 안 나와요. 이런 폭락 있죠. 폭락 전에는, 이런 폭락 전에는요, 이때 항상 그 전에 폭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폭등이죠. 이게 무슨 폭등이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지수가 2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2000포인트에서 최소한 4000포인트는 가야지 폭등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치고 가면 2000포인트, 2000에서 4000을 간 적이 있습니까? 지수가 2배가 못 갔죠. 이때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550에서 2000포인트까지 갔죠.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4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깊게 빠지죠. 폭락, 그리고 폭등, 급락, 쉬었다가 급등, 급락, 쉬었다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중간에 투매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 캔들 하나에 울고 웃고 그러죠. 휘비가 엇갈리고. 이 캔들 하나에, 이 캔들 하나, 이 캔들 하나, 캔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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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버텼습니다. 2011년도 그리스 금융위기, 뭐 이때, 그렇죠, 2016년도 브렉시트,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 뭐 IT 버블, 뭐 카드 대란 사건, IMF, 이걸 다 견딘 사람들은, 극복을 하신 분들은 지금쯤, 네, 그렇죠,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저 상황을 견디는 사람.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과연 내가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죠. 뭐 북한의 그런 관계는 악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지금까지 역사상 북한의 악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으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 나왔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장중에 철렁 하다가 다시 회복하고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핵실험하면 장중에 철렁하고 연평도 포교 사건 하면 뭐 또 철렁했다가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공포감 조성했다가 다시 또 회복해버리죠. 주식은 그래서 공포에 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극복을 해야 되는 자리죠. 우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빼는데 멋진 몸을 만들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 계속 웃으면서 고통스럽지 않게 살을 뺄 수 있을까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삼겹살, 소주, 맥주 막 부어라 마셔라 해놓고 그러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루에 1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10시간을 게임에 빠져 사는 학생이 서울대 어디 뭐 법대라든지 어디 그런 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의사, 검사, 뭐 대기업 입사, 뭐 자수성가 그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을 하느냐 결국 극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의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더욱더 간절하고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극복을 할 것이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 2년에 일일비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현장의 이슬처럼 사라져갈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지난 2, 3년 전 이때와 지금 오늘의 이 순간 굉장히 양극화가 이루어졌죠.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제 방송이 3년 전과 오늘의 이 순간이 양극화가 벌어졌어요. 4년 전과 지금의 오늘날 2015년도 14년도 지금과 오늘 시청자 간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졌습니다. 하물며 우리들끼리도 양극화가 벌어져 버렸는데 대한민국 앞으로 양극화가 더 이게 줄어들겠습니까? 자본주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되는 이 양극화는 미국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거지가 제일 많잖아요. 인구가 제일 많으면서도 돈이 가장 많으니까. 저는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 한해서도 이게 양극화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끝나고 어떻게 될까요? 도쿄올림픽 끝나고요. 어떤 수익을 또 내겠죠. 2022년도에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 열리거나 그 전이나 열기가 후끈 올랐을 때 아니면 끝났을 때 그때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산이 증식이 될까요? 아니면은 깎아져 내려갈까요? 지금 이 순간 포기하면 편합니다.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하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데 저도 하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흑수저 인생이었어요. 그 이류 하류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남들과 다른 선택 하셨죠. 그 다음 그 과정이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됩니까? 참아내야죠. 인내해야죠. 끝까지 처절하게 하나의 목표만 보고 나는 10억 벌겠다. 10억 찍는 그 순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1억 찍겠다. 그럼 1억 찍을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1억 찍으면 그 다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2억이 기다리고 있죠. 자, 2억 찍었습니다. 그 다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단기간에 4억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하나씩 이걸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주식 물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 뭐 17년 이렇게 넘어가고 했지만 주식의 경력이 뭐 많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그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꾸 얘기하죠. 내가 10,000원에 주고 산 종목이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랍니다. 엄청나게 놀래요. 야, 이 회사 뭐 문제 있나? 야,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됐나? 야, 이거 뭐지? 갑자기 뭐 횡령설도 나오고. 뭐 별의별 악재 내용이 나옵니다. 뭐 공장 문 닫는다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저번에 마상 그 공장처럼. 그럴 때가 언제예요? 거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 왜? 10,000원짜리 회사가 5,000원까지 떨어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5만원, 10만원 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출렁거림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종목마다 이게 다르거든요. 어떤 종목은 계단식으로 하락이 되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갑자기 쾅쾅쾅 하면서 떨어뜨리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올라갔다가 밀어버리는 종목이 있어요. 저마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 과정은. 그러나 과정은 결국 하락의 강도인데, 하락의 강도와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어떤 종목은 3달, 한 달, 3주, 일주일, 6개월, 1년, 2년, 3년 다 달라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게 부자의 대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부자 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은 봤는데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못 보셨죠. 왜 그러겠습니까? 부동산은 변동성이 크지가 않죠. 우리가 갭투자를 하더라도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식은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크는 것을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걸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서로 각각의 종목들의 성격이 달라야 됩니다. 겹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인데, 유대인들은 자, 선택을 하죠. A사와 B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A사하고 B사가 있는데,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선택을 꼭 하려고 그럽니다.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종목도 그러죠. 아, 이 종목을 살까? 저 종목을 살까? 그러죠. 그러면은 뭐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결국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왜 그들이 정치, 경제, 금융, 사회, 의료 모든 부분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각각 다 투자를 합니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해요. 100%. 100%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A와 B를 동시에 투자를 합니다. 경쟁사를 동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LG전자 동시에 두 개를 다 삽니다. 그럼 내가 한 종목에 500만 원을 만약에 살려고 했었다. 이걸 제하고 250치 사고 여기도 250치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하실 때 삼성을 사야 되나요? LG를 사야 되나요? 겸손한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겸손 뭐라 그럽니까? 둘 다 사십시오. 아, 둘 다 사기에는 좀 그런 돈이 없는데요. 나눠서 사면 되잖아. 현대차 살까요? 기아차 살까요? 둘 다 사시면 됩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그럼 내가 포트폴리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다. 그럼 현대 기아차를 2개를 샀죠. 그럼 이게 겹치느냐? 아니다. 이거는 통합적으로 한 종목에 500만원씩 샀을 때 2개 합쳐서 500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는 겁니다. 하나로. 카카오 네이버 이것도 하나로 묶는 거죠. 500이니까. 그러면은 종목을 그렇죠? 이 2개를 더 추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투어 살까 모두 투어 살까? 둘 다 좋습니다. 선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2개 다 사시면 됩니다. 한국 화장품 살까요? 에이블 CNC 살까요? 둘 다 사시면 돼요. 넷마블 살까요? NC소프트 살까요? 둘 다 사시면 됩니다. 이제 좀 이해되셨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는 각각 하는 일이 다 달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건설 하나, 건설, 기계, 조선, 철강, 금융, 증권, 뭐 보험, 그 다음에 뭐 게임, 뭐 한류, 여행, 뭐 엔터 다 이게 달라야 돼요. 뭐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테마주 다 제각각의 이게 성격이 다 달라야지 그 안에 순환매 돌면서 복리가 돌아간다니까 이렇게.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경험을 못 해보니까.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대출은 리드코프. 대출은 어디에요? 리드코프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 리드코프 날아가는 거.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이에요. 포트폴리오. 지금 왜 이게 안 올라갑니까? 이거는 왜 올라가고요? 왜 이건 안 올라갑니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순환매입니다. 지금은 어떤 순환매장이에요? 좀 개별주 위주로 가죠. 관리 종목이라든지 어떤 실적이 적자인 종목들이 막 급등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남북경협주 왜 안 올라갈까요? 자꾸 신호 보내죠. 프롬기술 급등 나왔습니다 오늘. 재밌지 않습니까? 정원 NCS 이건 맥이 붙었죠. 이거 재밌는 부분입니다. 개인들 눈에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올라가지? 그냥 기술적 반등인가? 한번 촥촥촥 한번 올려보죠. 프롬 기술이 앞으로 뭐 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요. 왜 부산산업이 이게 올라오죠? 부산산업 오늘 급등 나왔잖아요. 여기 16%짜리. 자, 일신석재,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다 투매 이후에 다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아난티 그렇죠. 신원 그러지 않습니까? 빨간불 나왔어요. 오늘 웬만한 남북경협줄 다 빨간불입니다. 투매 나오면서 거의 클라이막스 왔다는 겁니다. 그건 남북경협주가 터지고 나중에 급등 랠리가 나왔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남북경협주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외감을 느낄지 아니면 그 대세상승 대열에 들어갈지 거기서 나눠지겠죠. 코리아 서킷 들고 계신 분 이거 빠져나왔나? 그 누구셨죠? 그 코리아 서킷은 이제 그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요거 더 올라가더라도 코리아 서킷 요거 더 올라가더라도 빠져나와야 돼요. 요거 비중이 좀 많으시면 얼른 확 덜어내셔야 됩니다. 요거 들고 계신 분 저번에 어떤 분 들고 계시던데 거 봐요. 기다리니까 올라가죠.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삼성물산 계속 얘기하죠. 바닥 찍고 올라가고 젖고 또 가겠죠. 이런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힘을 이게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때 주식 혹시 나는 2008년도 이때 폭락장 나는 경험해봤다 1번 아니다 나는 경험 안했다 2번 한번 눌러주세요. 경험 하신 분 1번 안 하신 분 2번. 나는 2008년도 저 사단이 났을 때 막 은행 저축은행들 다 쓰러져 가고 부도 나고 막 국민은행에 줄 서 있고 농협은행에 막 아침부터 사람들 돈 찾는다고 줄 서 있고 나 저때 주식 혹시 했다 하신 분. 다른 분들 주무십니까? 그렇죠. 대부분 안 하셨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지금 최근 1, 2년간 장은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저거를 2008년도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웃으면서 주식 합십니다. 지금 아무 걱정 없이. 이때 지수가 50% 빠졌습니다. 2000포인트 대략적으로 2000에서 1000포인트 빠졌죠. 그러니까 50% 넘게 빠졌어요. 지수가. 그럼 지금 보면 코스피가 2600 치고 코스피가 1200포인트 한 1250 빠진 거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코스피 앞으로 1250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아비규환이라니까. 진짜 저때 저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저때. 왜? 삼성전자가 하한가 꼬라박고 있는데 그렇죠. 계단골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잠깐 이거 9시에 보는데 삼성전자가 하한가 꼬라박고 있는 거야. 다른 종목은 어떻게 돼? 다 하한가 다 대가리 받고 있는 거예요. 다. 단 한 종목도 올라간 종목이 없다니까? 다 대가리 받고 있는 거야. 다 전체 2000개 종목이 다 대가리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상대적인 이론이 있거든. 지수가 그날 10%막 여러분들 장난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장난 아니었어요. 저때. 지금이 저때 아니다. 주식을 하면요 이거 맞아요. 이거 피할 수도 있지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피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피할 생각을 하면 돈을 못 벌어요. 또 이게 역설적으로 내가 폭락을 피하면 좋지. 미국도 봐요. 2016년부터 폭락 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미국이 2016년도 당시에 폭락설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세계 경제학자 그런 경제학자들이 2016년도 폭락설 나왔는데 이때 제 방송에서 그랬잖아. 겸손님 미국장 폭락할까요? 막 여러분들 질문했잖아요. 그때 2016년도 당시에 내가 뭐라 했어?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다. 그렇죠? 이때 매도를 했다면 지금 이 랠리를 못 먹었겠지. 이때 매도를 했다면 가만히 있었어도 원금의 3배, 10배 터졌는데 지금도 지수가 이때 기준으로 거의 한 50% 올라갔어요. 남선 다시 캡을요? 그거 한번 까봐야 됩니다. 내일 이재명 재판 결과 나오겠네요. 내일 아마 내일하고 모레 한번 급등락 한번 나올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무슨 뭐 어떤 게 궁금하거나 제가 다 알아요. 야, 지수 얘기 그만하고 종목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개인입니다. 삼성 어떻게 될까요? 현대 어떻게 될까요?
대선 테마주 어떻게 될까요? 남북경협주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급하거든. 조급해서. 앞으로 게임주는 어떻게 될까요? 여행주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지소미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주식하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왜 걱정하죠? 지소미아를 왜 걱정합니까? 나라의 일이니까? 주식은, 우리 인간은요, 지금까지 다 해결해 왔습니다. 대선 테마주, 여러분들이 싫은 사람도 저 새끼 나오면 안 되는데, 야, 저 새끼가 기호 1번에 나온다고? 저 새끼가 기호 2번에 나온다고? 여러분들 야당 다 다르잖아요, 여기 성향이. 근데도 기호 나오잖아. 기호 1번, 2번, 3번 기호 나오는 거 보세요. 앞으로도 기호 나올 거야.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여러분들 누구는 1번 좋아하고 누구는 2번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하고 똑같이. 1번 좋아하는 사람들이 2번을 싫어하고 2번 좋아하는 사람들이 1번 싫어하지 당연히. 야, 쟤가 나온다고? 얼마나 인물이 없지? 근데 또 그런 사람들 또 찍는 사람들이 있잖아. 반대쪽에서는. 반대쪽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궁극적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느냐? 수익을 먹을 수 있느냐? 결국 돈을 버느냐, 돈을 못 버느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운동하죠? 힘들어요. 근데 쟤도 힘들거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놈도 힘들어. 거기서 좀 버티는 놈이 한 발자국이라 더 치고 가는 거예요. 야구 선수의 오늘 제가 뭐 뉴스를 보니까 롯데 이대호 선수가 어떤 강연을 했더라고요. 학부모가 사교육비가 없어가지고 애를 운동을 못 시킨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먹이면서 질문을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대호가 사교육은 필요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나랑 추신수 선수는 사교육 없이 돈 없이 운동했다. 이대호 선수는 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롯데 팬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잃었잖아요.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어요. 이대호 선수는. 어릴 때부터. 아차같이 13살 때부터 후배와 선배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게 그 결과가 1, 2년 뒤에 나오겠습니까? 최소한 3년 뒤, 5년 뒤, 7년 뒤, 10년 뒤에 포텐셜을 터뜨리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공부해가지고 이게 즉각적으로 이게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충실히 하나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은 딱 어느 순간 뒤 돌아봤을 때 내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의 현재와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페라리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페라리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페라리 보통 취등록세 내고 뭐 이것저것 좀 하면 한 488 기준으로 5억이면 사거든요. 물론 보험료는 뭐 저마다 다르겠지만 보험료 내봐야 젊은 사람이 내봐야 뭐 2천 한 1,000만원 보통 1,000만원이면 되거든요. 보험료 5억이면 사거든. 여러분들 5억 못 벌겠습니까? 10억 못 벌 것 같아요. 와, 그걸 못 번다고? 20억 못 번다고요?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20억 버냐고요? 1,000만원으로 5번 한번 돌려볼까요? 복리 한번 들어갈까요? 1,000. 자, 2배 먹습니다. 2,000. 자, 2배 먹어요. 4,000. 자, 한 번, 2번 들어갔죠? 그 다음에 8,000이죠. 2배 먹으면 그 다음에 1억 6천입니다. 그쵸?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들어가면 3억 2천입니다.
천만 원 가지고 딱 5번 돌렸더니 3억 2천 되는 거죠. 이거를 10년, 20년 이상 쫙 펼쳐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일, 이번 달, 다음 달, 뭐 올해, 내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왜? 손절 안 하셨죠? 여러분들 오늘 손절 안 하셨죠? 나는 오늘 손절 안 했다. 자,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또 우리 자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억 2천입니다. 3억 2천.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래, 2천만 원을 시작하면 얼마야? 더블이지. 묶고 더블로 가. 6억 4천. 그치? 손절 안 했잖아. 여러분들이 승리자예요, 여러분들이. 이긴 겁니다. 오늘 하루 이긴 거예요. 그럼 내일은? 내일도 이기는 거죠. 내일도 손절 안 치면 이기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 만원짜리가 5천원까지 갔다고 치더라도 그 5천원 갔던 게 5만원, 10만원 포텐셜 터집니다. 그게 과정에 충실해라. 하루를 쪼개서 보자면. 그런 말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으로 돈을 사고요. 똑똑한 사람은 돈으로 시간을 사죠. 우리 이 자본주의에 딱 바라봤을 땐 누구나 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VIP분들 누구나 다 24시간이 주어지고요. 투자 금액은 저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성향은 또 저마다 또 다릅니다. 투자금도 다르고요. 여러분들 성향도 달라집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머리가 좋으면 투자에 성공할까? 똑똑한 사람이 수익을 잘 낼까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맞춤 슈트 입고 맨날 정장 입고 그렇게 화면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가슴으로, 철학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머리가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케인즈라든지, 영국의 경제학자죠, 케인즈.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그 다음 인류 최고의 천재 뉴턴.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결국 심리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죠.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은 이미 전 세계에 공개가 됐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질, 머리가 아니라 기질이다. 주식은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개인의 성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딱 그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식당을 같이 가잖아요. 저랑 같이, 또는 여러분들이 식당을 가실 때,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이 짜장면을 시켰는데 저 손님과 나랑 같이 들어갔는데 내가 짜장을 먼저 시켰는데 그 손님이 주문을 늦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먼저 나왔다. 또는 알아서 짜장면을, 짬뽕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벨 누르고요. 여기서 그 기질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 앞차가 파란불인데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한 2초 안 움직였습니다. 빵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여러분들이 타고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빵 하면 남들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고, 내가 빵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유리한 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후천적 노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조급한 사람들은 항상 매사에 급하고 조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주식의 실패를 자꾸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일단 자기 성향은 바꿀 수가 없죠. 하지만 철학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공부를 통해서 그거를 역전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후천적 기질. 결국 이 노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처럼 부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투자를 망치는 것은 욕심과 자기 자신의 과신이죠. 내가 욕심이 지나치고, 왜 욕심이 많습니까? 조급하죠. 욕심이 많아버리면 또 조급합니다. 조급해지면 또 욕심이 많아지고요. 개인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하나는 사실 이거 하나예요.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을 굉장히 긴 레이스인데 그거를 자꾸 토막을 내려고 하다 보니, 이 시점에서 수익을 꼭 내려고 토막을 자르다 보니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손절이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들이, 세계 투자의 대가들이 장기 투자하세요. 분산 투자하세요. 이게 얘기가 나온다. 그렇죠? 대중과 본인을 분리시켜라. 역발상 투자해라. 대중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투자해라.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은 주식은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시점에서 알 수가 있는 거다. 저는 저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희망을 가지고요, 라이프 삶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번 부산 모임에서 중형차 소나타를 팔고 중고 모닝 750만원짜리를 사신 분을 보고 저는 굉장히 뿌듯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게 좋았어요. 아, 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용기라는 겁니다. 라이프 삶을 완전히 바뀌었죠. 세상에 경차 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들 큰 차, 좋은 차 타고 싶고 S클래스나 뭐 벤틀리나 롤스로이스나 이런 거 타고 싶어 하지, 누가 경차 그런 거 타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부를 이룰 때는 참아낼 수 있을 때는 참아내야 되고요, 불편하게 살기 싫어도요, 불편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돈을,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래서 부자가 어렵죠. 여러분들 차 못 팔겠죠. 저는 뚜벅이로 다녔는데요, 차 없이. 저는 과거에 차가 없었어요. 차가 필요가 없죠. 서울 경기권에는 지하철이 잘 다니는데. 제가 서울, 부천, 인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하철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버스도. 물론 저도 사고 싶었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 황금 기회 비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그 결심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투자를 합니다. 뭐 부동산도 되고요, 건물도 되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또 부동산, 건물, 그 다음 주식이죠. 근데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
부자인 척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그 물건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출발점, 지향점이 다르죠. 부자가 될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부자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저도 그랬어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저도 차가 필요했지만 없이 다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저마다의 사정과 그런 게 다 다릅니다. 저도 명품 좋아합니다. 근데 참았어요. 남이 어떻게 보든 뭐 옷 한 벌에 뭐 만원, 뭐 5천원, 만원 그런 거 입고 다녔었습니다. 네, 덩스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의 대열에 빨리 들어설까 하신다면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들 걸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교육, 특히 사교육. 결혼하신 분들, 자녀한테 사교육 그거 돈을 받아겠다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멍청한 거예요. 차라리 자동차는 3천만원짜리 사면 1,500이라도 남지. 3천만원짜리 사면 1,500이라도 남잖아요. 몇 년 타면. 반은 건지잖아. 반이나 30%라도. 사교육은 1%도 못 건집니다. 여러분들 뻔했잖아. 여러분들한테 과거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삼성현대 LG SK 그 주식을 여러분들 부모님이 학원 안 보내고 여러분들 그 계좌에 넣어줬다고 생각해봐. 한 달에 뭐 학원 보낼 돈으로 계속 20살 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대학 등록금까지도 여러분들 계좌로 다 넣어줬다고 해봐. 군대 갔다 왔더니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왔더니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 딱 그 계좌를 줘. 증권 계좌 열어봤더니 막 2, 3억이 있어. 그걸로 창업이 가능하죠. 또는 재투자가 가능하죠. 함부로 쓸까요? 절대 못 씁니다. 최소한 취업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걸 안 하시죠? 자녀가 있는데 왜 주식 안 사주세요? 그러니까 스타 강사들이 연봉 뭐 1, 20억 찍는 거죠. 멍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1년에 사교육이 20조 나가지 않습니까? 성적이 떨어졌어요. 학원에서 환불해 줍니까? 5등 했던 애가 10등 했어요. 환불 절대 안 해주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다. 굉장히 인간이 어리석다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의 대물림을 자기 자식한테 그걸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제일 멍청한 사람이 그거예요. 그래, 자동차 샀어. 기분 좋게라도 타. 그래, 좋다 이거야. 벤츠 사가지고 뭐 잡아 제끼고 막 좋아 이거는. 그래, 좋다 이거다. 쳐. 중고로 팔면 반이라도 건져. 사교육. 본인들이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니 아모레 이걸 사줬다며. 화장품 우리나라는 그때 저때 당시 아모레밖에 없었어. 저때 당시 이거 여러분들 90년대 초딩 때 80년대 90년대 초딩 아니었습니까? 어렸을 적에 초딩 이하나 이때 여러분들이 아모레 이거 사줬다며. 학원 안 보내고 이거 사줬다며. 이거 얼마 됐어? 얼마 됐냐고요. 얼마 됐냐고. 이게 그걸 또 자식한테 그걸 또 그걸 또 한다고. 내가 받았던 그걸 또 한다고. 경선방송 듣고 있는데 그거 계속 하고 있어. 가난해지겠습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놓고 삼성전자 들어갔다고 왜 박수치고 있어 이렇게. 와, 이건 안 된다. 최소한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순간에 그거를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가가지고 자녀 계좌 트세요. 학원 다 끊고 자녀와 주식 공부, 자본가가 어떻게 하면 자본가가 되는지 같이 책 읽고 공부하시고, 자녀와 또 많이 대화하시고, 놀러도 많이 가시고, 혼자 있으면 책 많이 읽으라 그러고, 잠 많이 자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흑수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교육, 자동차, 과소비, 명품, 이거 다 끊으셔야 돼요. 뭐 여행이라든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해가지고 대박칠 거 아니라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거나 뭐 삼성이 됐든 카카오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어디 회사를 다니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오늘의 팩트. 어떤 종목이 좋아요? 그건 나중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문제죠. 이런 거는. 이런 종목을 이런 데서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경선님 여기서 이걸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면은 작살난 거 아닙니까? 멍청한 거지 그게. 그런 질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뭐하고 자빠져 있다가 무서운 거지. 여기서 사기 싫은 거지. 5년, 7년, 10년 지났더니 뭐 한 10배, 20배, 100배 올라가죠?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 보십시오, 여보. 100배 터지죠, 100배.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주식을 찾아내야 된다. 미혼이신 분들은 아마 더 빠를 겁니다. 자기 혼자만 대응하면 되잖아. 가족, 4인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나 말고 3명이 있는데, 여기 미혼이신 분들은 혼자거든? 빨라요. 물론 부부가 같이 벌어가지고 시너지 효과나 해서 같이 이렇게 투자하면 그게 더 빠르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는 여기 미혼이신 분들은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산 모임에서도 계속 그거를 강조를 했었어요. 2020년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저는 굉장한 기회가 온다고 봐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내년도 3배, 5배, 7배, 10배짜리 터집니다. 그런 종목들 나옵니다. 한두 종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나와요. 3배, 5배, 10배짜리 있죠? 수십 개가 나옵니다. 올해 여러분들 종목들 찾아보시면 금방금방 나오죠? 5배, 10배 올라가는 종목들. 올해만. 진짜 제 VIP 뭐 상담도 제가 하고 있지만 깔짝깔짝 거리시는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발만 한번 조금 담궈볼까 이러신 분들 말고, 진짜 끝장을 보실 분들, 제대로 하실 분들, 내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2020년도 굉장한 기회일 겁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기회가 와요. 이 순간도 기회거든요. 오늘 시장 자체가 쾅 하고 밀렸을 경우 갭 하로 떨어졌잖아요. 갭으로 떨어지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 부자가 될 사람들은 오늘 어떤 생각을 했느냐? 떨어졌을 때, 아, 이번 달 월급 더 사야지.
야, 좋다. 그래, 더 사자. 그러나 씨, 힘든데. 이거 뭐지? 뭐야 이거 완전 한국 주식 개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자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오늘 이 순간부터 내일 장이 열리고 앞으로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나에게 부자가 될 찬스가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게 올라가 버리더라. 만약에 올라간다. 나는 부자가 될 확률이 점점 이제는 멀어지구나. 더 안타까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동안 계속 매수를 하셨죠. 앞으로도 그렇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500만원이 또 10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이 또 4000만원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 시장과 상관없이 나는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거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셨는데 아직도 시장과 상관없이 나는 맨날 마이너스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기법 하나 공개하니까 이거 하나 배우셔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장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또 밀리니까 한국 시장도 밀리고 뭐 전 세계 시장도 다 밀렸습니다. 뭐 트럼프가 뭐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뭐 관세 매겨버리고 뭐 10% 15%짜리 매기고요. 그 다음에 유럽, 뭐 프랑스 쪽에 관세 보복으로 인해서 오늘 좀 증시가 출렁거렸는데 이건 어느 정도 다 예상이 이미 된 겁니다. 뭐 새로운 그런 악재도 아니기 때문에요.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시진핑의 방안 기대감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듣고 나가신 분들이 이제 후회하시죠. 시진핑의 방안이 있으니까 어느 섹터가 올라갈 것인가 종목을 보자면 한국 화장품을 기준으로 한번 급등락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주식이 지금 현재 넘버원입니다. 이 화장품 주식의 상승 랠리가 끝나면 어디로 변질까요? 뭐 면세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행으로 갈 수 있고, 한류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엔터주, 화장품, 여행주 이쪽을 자신있게 보셔라. 게임주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네, 이제 마지막에 방송 끝나기 전에 이런 얘기 하려고요. 왜냐면 방송도 내가 이거 광고하잖아. 이 겸손이 어떤 사람인데 이 바닥에서 17년 넘게 피눈물도 흘려보고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인데 내가 이걸 모르겠냐고. 여러분들은 먹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마지막까지 지키신 분들, 이거 광고할 때 나가잖아. 사람 심리가. 내가 전략을 이렇게 깨웠어. 내가 너무 막 퍼주니까 안 되겠어. 이제 딱 중간에 그 트릭을 걸어야 되겠어. 트릭. 딱 이걸. 아셨죠? 한국 화장품을 선두로 치고 갈 거예요. 네, 화장품 주식이 갈 거고, 그 다음 뭐 게임주, 그 다음 그쵸, 뭐 게임주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막 뭐 위메이드든 뭐든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음봉 줄 때 한번 잘 노려보시고,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특강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물치기 매매법이니까 뭐 88만원인데 네, 88만원 내고 뭐 180만원이나 이거나 이게 이거다. 한 달에 66만원 아니겠습니까? 제 VIP 가격이. 그러니까 88만원이든 66만원이든 결코 똑같으니까 이런 것도 혜택을 받으시라.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네, 수익 많이 내시고, 특강 들으신 분들 추천주 딱 한 개 강력한 거 드리겠습니다. 그거 사셔가지고 2020년도는 활짝 웃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보실 분들은 한국 화장품 보는 게 낫고, 뭐 난 좀 뭐 그런 거 좋다. 좀 안정적인 거 좋다. 뭐 위메이드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꼭 그렇잖아요. 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네, 알파벳님 물어보세요. 뭐예요? 코스피 만에서 12,000까지 중장기로 갔을 경우 그쯤에서 한번 엄청난 대폭 나올 거라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00% 정답은 아닙니다. 자, 만 포인트 갔잖아요. 12,000까지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폭락 올 것 같아가지고 뭐 다 매도했거나 뭐 한 10%만 남겼어. 근데 그게 또 골 때리게 13,000 가고 14,000 가고 15,000 가고 16,000 가고 17,000 가네. 지금 미국 시장이 그러거든요. 알파벳님. 그게 그거예요. 미국 시장이 여기서 6,000포인트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18,000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거의 여기서 거의 3배 올라갔잖아. 3배. 그럼 이 자리에서 주식을 분명히 물량을 줄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때. 근데 이게 토가거든. 18,000에서 물량을 그냥 다 아니 2만에서 다 털어냈는데 막 2만 2천 가고 2만 5천 가고 2만 7천 가고 2만 8천 가고 이제 3만 가 미쳐.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그건. 그거 알 수가 없다. 전 세계에서 100% 맞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맞추려고 하느냐? 경제학자들이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거 맞췄을 경우 유명해지잖아. 물량을 줄이는 거는 맞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 있는 상태가 가장 어려운 거다.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했는데 평가 금액이 1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고 복리로 해야 될지 거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이미 10억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 가지고 10억을 벌었는데 거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특강 제가 또 보완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네, 알파벳님 뭐 특이사항 없죠? 네, 특이사항은 내일 또 받겠습니다. 이 특강을 또 계속 보완을 해야 되겠죠? 네. 제가 또 이거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 특강이. 그래서 특강 신청은 지금 받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수강 하신 분들도 좋으실 거예요. 네. 뭐 거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겸손기법 많이 안 풉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니님, 유빈님, 여정님, 아이고, 네. 오늘도 자리하셨네요. 네. 마트님, 꽝망님, 이스마일님, 세원님, 네. 세은파님, 힘찬 비상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상님, 깔리파님, 유지 경선님, 호란님, 알파벳님 고생하셨고요. 짱구님, 피 묻은 영어님, 홍구님, 미안보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덕민인가요? 네 고생하셨고요. 헐로서기님, 노맨님, 네 내일 봐요 여러분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